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1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100페이지가량의 핵심 요약집으로서 이 교재로서 핵심 이론을 정확히 닦으시고 문제로 보충하시면 가장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3번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도 지금 풀어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물권적 청구권을 제가 줄여서 물청이라 부르겠습니다. 물청하면 항상 현재를 꼭 떠오르셔야 돼요.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물청하면 자다가도 현재 해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있는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우리가 세 가지 많이 외웠거든요. 첫째 유치권에는 경매에서 우선면제권이 없고 물상대이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대신 유치권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보호됩니다. 우리가 우물에 유물 없다 이것이었죠.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다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유치권은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 있고 유치권에 대한 물청이 없습니다. 이어서 저당권과 지역권은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즉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이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되는데 갑은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니까 철거 청구 같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왔죠. 그러면 갑과 병 중에 누가 현재 물권자죠? 이제 병이 현재 물권자죠. 갑은 전 소유자라 기존 소유자 갑은 이제 물청, 철거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오면 병이 현재 물권자라 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물청은 현재입니다. 자, 이것이 물권이 병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병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합니다. 항상 현재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음 반대로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갑이 현재 물권자로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나요? 소유권은 갑이 갖고 물권적 청구권만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물청도 갑에게 있어야 돼요. 소유권, 물청만 갑이 갖고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현재에 어긋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권자에게 물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현재를 잘 기억하세요. 다음 물청의 당사자인데 항상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합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자도 현재 물권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에 양수인이 나와서요. 양수가 매수죠.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매수는 법률행위라 법률행위 하면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이 양수인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했다면 어렵죠. 안 한 겁니다.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라 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습니다.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더라도 물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존 소유자 즉 전소유자는 현재 물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사례를 봤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현재로 끝납니다. 그 다음 교재 동그라미 3번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가백의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불구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후 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다 변제가 됩니다.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지금 병이 현재 물권자라 병은 물권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문제는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근데 갑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그런데 누가 을과 근저당 계약했죠? 갑이 했죠. 그래서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지만 근저당권자 을과 근저당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그 법적 근거도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가 병이죠.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현재 소유자 병은 자신의 소유권에게서 피담보 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 이건 물청이죠.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갑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채청이 됩니다. 그래서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물청의 상대방은 항상 현재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자입니다. 자,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든지 다 있다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죠. 보조자 불가고 점유자 아니죠. 그럼 얘는 뭐든지 없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고 물청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써진 대로 간접 점유자로 써 있죠. 얘는 뭐든지 다 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죠. 뭐든지 없다, 안 된다면 됩니다. 점유권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겠죠. 철거 청구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네 건물 철거해라고 네 것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닌데 돈 주고 매수해서 점유하죠. 그 자를 소유자가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꼭 기억하세요. 철거 청구 상대방 나오면 두 가지. 네 것 치워, 대신 치워. 다시 보세요. 철거 청구 상대방 나오면 네 것 치워, 대신 치워.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걸 병에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을이 소유자라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네 것 치워라고 할 수 있죠. 한편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되죠. 신축할 때는 등기 없이 소유권 체감합니다. 이걸 병이 팔았는데 을이 미등기라서 병도 등기하지 않았지만 돈 주고 점유는 생겨받았어요. 그럼 병은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 아니거든요. 그럼 여전히 을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기도 원칙대로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 청구하라 그러면 갑은 철거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 그림은 을은 병에게 돈 받고 팔았죠. 팔았으니까 을은 앞으로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나요. 을은 이미 중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여기는 병만 있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철거 청구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은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얘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 해요. 그래 놓고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병 소유자 아니잖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상대방 나오면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기억하세요. 이어서 볼게 퇴거 청구 가능하가 문제가 되는데, 자,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말이 되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즉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되는데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합니다. 그럼 갑의 소유물은 토지죠. 그럼 갑은 내 땅에서 네 거 치워 하고 내 땅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누구 소유 건물이죠? 을 소유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러니까 네 거에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갑의 소유물은 토지니까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걸 병에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네 거 치워라고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철거할 테니까 병에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한마디 했어요. 이 건물이 주택이고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또는 전세권자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병은 대항력이 있네요. 근데 그 대항력은 갑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항력은 건물이 팔렸을 때 그 신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거죠. 이 건물은 애초부터 불법이라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더라도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죠. 위쪽 그림 을은 안 나가죠. 을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왜 저만 나가야 돼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할 말이었어. 야 병,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나가. 을은 네 거라 안 나가는 거야. 병 네 거 아니지? 네, 나가.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퇴거 청구하면 네 거에서 나가 못하지만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판례가 나옵니다. 교재는 동그라미 5번 판례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어요. 갑이 소유자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에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등기 의무자죠? 누가 등기 의무자죠? 이건 등기법 지식이 좀 필요하죠? 을이 말소해야 할 을이 등기 의무자고 갑은 말소 청구할 등기 권리자입니다. 근데 을은 말소해야 되는데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병 등기도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라 병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하면 병이 등기부 취득 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렸습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이제 소유권 뺏깁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 상실했죠?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라 이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상실했죠? 등기 의무자인 을이 파는 바람에 권리자 갑이 물청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져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 열고 존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보배상 나오면 손해배상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 법원은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당사자 갑과 을 간에 무슨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갑과 을 간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물청이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남남이고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요. 시험 범위 벗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례라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말소등기 의무자가 을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왜 상실했죠?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부 시효치대가니까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다음 기록 보세요.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청구권 가로 열고 물청 중에 방해 배제 청구권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을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열고 존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3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물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배상을 청구하죠. 돈 달란 권리예요. 근데 물청은 돈 달란 권리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처럼 불법에 의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규칙사유, 고의가실 요건하는 점에서 상대방 규칙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청과 구별됩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이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없더라도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2번과 3번 이런 내용입니다. 물청하면 항상 현재, 물청은 항상 현재를 기억하세요. 즉 물청은 현재 물권이 방해되거나 침해당할 때 이거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입니다. 안 없애다가 방해가 종료가 돼요. 그럼 뭔가 비용이 생기고 그 결과를 적어야 됩니다. 이 파란색은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테이블 있죠? 유리테이블. 근데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로 2천만원짜리 엄청 비쌉니다. 2천만원짜리인데 엄청 얇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비싼 유리판에 누가 내 허락 없이 아주 무겁고 더러운 짐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럼 뭐가 지금 걱정되죠? 뭐가 걱정돼요? 어머 저거 깨지면 어떻게 걱정되죠? 깨지기 전에 치유가 물청이에요. 깨지기 전에 현재 그 방해 제거에 현재 그거 치유가 물청입니다. 안 치우다가 유리판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 물건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치워 그럽니까? 이제 치워가 아니라 2천만원 내나 돈 내나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비용이나 뭔가 결과를 제거해야 되죠.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교재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 비용 보이죠? 이건 결론. 물권적 청구권으로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민법 제214조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 물청입니다. 그럼 214조 물청 규정에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214조 물청에 의해서 방해 배치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손해배상을 근거로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3번. 3번의 결론. 빨강색 두 개 보이죠? 그럼 빨강색이 현재 있잖아요. 마지막 빨강색도 현재 보이죠? 현재가 있으니까 이 빨강색 두 개는 물청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파란색 두 개는 현재가 안 보이죠? 그럼 그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색깔이 달라서.
그럼 동그라미 3을 보세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서 방해람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건 물청의 내용이 돼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 개념과 다르다 것이어서 이건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다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을 한 것이 돼서는 아니 되며 가로 열고 이들은 다 손해배상 영역에 해당하여 그 다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을 한다. 그래서 빨간색 두 개 현재 있죠? 현재 있어서 이 두 개는 물청의 내용인데 파란색 두 개는 그건 손해배상이고 물청이 아닙니다. 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그 외에 을이 Y금을 신축한 후 그래도 건물은 을 소유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소유자 을과 임차인 병이 Y금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위쪽 여백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신축했죠. 그럼 등기 없이 을 소유가 되는데 병에게 임대차에서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L의 동그람 1번.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죠. 니꺼 취소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꺼 철거하고 내 땅 돌려다 할 수 있어요. 이제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태거를 구할 수 없죠. 니꺼에서 나가 못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니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어요. 5번이 어렵습니다.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그럼 정은 매수했지만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쪽 그림에서 을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지 않았죠. 정은 절대 소유자 아닌데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이 정을 아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에게 대신 지호할 수 있죠. 대신 지호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대신 지호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물청 설명 옳은 겁니다. 물청은 항상 현재를 기억하세요.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존소유자 현재 물권자 아니죠. 물청 없어요. 제일 끝에 방해 배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다시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존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유보가 남겨두다. 이게 남겨둘 수 없어요. 유보에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그 물청에 의한 방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얘는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청이 없습니다. 2번 물청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규칙사유 필요 없다 그랬죠. 유하지 않는다. 3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서 방해는 과거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 않죠. 손해는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4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별도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현재 물권자 아니죠. 따라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았네요.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청이 없습니다. 항상 물청은 현재를 기억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물권법에서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했습니다.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